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화 비 내리는 휴게소.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조명등들이 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포장도로에 떨어진 빗방울들이 작은 물거품을 만들어냈다. 김만수는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 햇빛에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들고 있는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는 조심스럽게 마시고 있었다. 이 커피가 이 긴 밤의 유일한 위로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1980년대의 발라드. 그 시절 그는 젊었고 아직 꿈이 있었다. 아내 민영도 그 노래를 좋아했다. 차를 몰고 나가며 함께 부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였다. 아내를 여의고 벌써 10년이 되었다. 암이었다. 투병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의료진도 기적을 바라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만수는 기적을 믿고 싶었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그 이후로 아이들도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남편과 함께 대구에 산다. 셋째는 아직 학생이지만 아버지 곁에는 없었다. 가끔 휴가 때 만나는 것 외에는 통화도 드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만수의 삶은 단순하고 반복적이 되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때론 그보다 더 먼 길을 오가며 짐을 나르는 것.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트럭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이미 수백 번 본 것들이다. 서산의 해넘이, 대전의 교통체증, 대구 근처의 산들. 그것들은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는다. 단지 거리의 척도일 뿐이다. 밤이 되면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낸다. 때론 20분, 때론 2시간.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밤도 그랬다. 기상청에서는 시간당 50 이상의 강우라고 했다. 만수는 휴게소에 들어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커피의 따뜻함이 가슴을 데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그는 중얼거리며 핸들을 만지작거렸다. 휴게소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피로가 쌓여갔다. 육체적 피로도 있었지만 더 깊은 곳의 정신적 피로였다. 그것은 외로움과 다른 것이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상태였다. 갑자기 주차장 한 구석에서 누군가 우산을 들고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장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도 이 정도의 폭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치마 끝도 지늘기 튀어 더럽혀 있었다. 그녀의 차는 중간 정도 크기의 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였는데 지금 그 차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애쓰는 듯 했다. 하지만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건지 몇 번을 다시 걸었다. 만수의 눈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20년 넘게 트럭을 몰았던 기사의 본능이었다. 누군가 곤경에 빠지면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가 너무 세었다.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일을 못할 테니. 그는 혼자서 생각하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결국 포기한 듯 휴게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털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녀는 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브리즈라는 이름의 카페. 창가에 녹색 식물들을 많이 놔두고 따뜻한 조명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이혼이었다.
2년의 소송 끝에 결국 그녀는 단독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아들 준호, 10살의 아이였다. 오늘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다. 카페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 문구시장을 다녀와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아침에 준우를 깨우고 급식비를 챙겨주고 학교에 보낸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이나 도서관에 맡겨둔다. 그 사이에 카페에서 일한다. 저녁 6시에 학원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해먹인다. 숙제를 봐주고 잠을 재운다. 매일 같은 반복이었다. 숨 쉬는 것처럼 자동적이었다. 오늘도 그 루틴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계획을 뒤바꿔 놓았다. 서울 근처까지 왔을 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우박처럼 내리는 빗줄기가 앞을 가리기 시작했다.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하드숄더로 내려서 시동을 걸려고 했다. 하지만 차가 반응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엔진은 울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았다. 최근 자동차 정비소에서 배터리 교환을 하라고 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밀어놨던 것이다. 월급은 늘 부족했다. 아이 학비, 학원비, 식비, 카페 임차료. 계산해보면 빠듯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자동차 정비소, 친구, 엄마.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결국 자동차 정비소에 전화했다. 하지만 밤 11시였다. 야간 서비스는 매우 비싸다고 했다. 그녀는 끊었다. 그 다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친구들도 다 바빴고 엄마는 요즘 아프셨다. 남편은? 아니,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휴게소로 들어가기로 했다. 비를 피하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수연은 휴게소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평소보다 한 잔 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컵이 손을 데웠다. 그 느낌이 좋았다. 최근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적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주차장에 차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트럭. 오래된 모델의 파란색 트럭이었다. 창문은 안개로 가득했고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였다. 그 남자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놀라거나 겁먹지는 않았다. 이 나이대가 되면 그런 시선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곧 외면했다.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카톡이 몇 개 와 있었다. 엄마 준호 잠 잘 잤어? 내일도 학원 꼭 보내. 친구 지은 요즘 괜찮아? 혼자는 아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냈다. 휴게소 문을 나갔다. 여전히 비는 세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들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다. 옷은 이미 충분히 젖어 있었다. 자신의 차 옆에서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다. 역시 안 된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저 트럭으로 향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용기를 내었다. 최근 몇 년간 그녀는 용기가 없었다.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도, 이혼을 결정했을 때도,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을 때도 그 모든 결정은 절망 속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용기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선택. 그녀는 트럭으로 다가갔다. 빗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 우산이 바람에 휘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트럭의 창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죄송한데 차가 고장나서 태워주실 수 있나요?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다. 안에 사람이 보였다. 남자였다. 50대로 보였다. 얼굴은 그리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깊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 피곤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네, 올라오세요. 비가 너무 세서요.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손은 빠르게 움직여 도어락을 풀었다. 수연이 트럭에 올라타자 좁은 공간에 그녀의 향기가 스며들었다. 젖은 옷에서 나는 은은한 냄새.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 만수의 감각이 살짝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무표정하게 앞을 봤다. 고마워요, 정말. 제 이름은 이수연이라고 해요. 당신은요? 수연이 웃으며 물었다. 그 미소가 어두운 트럭 안을 밝혔다. 김만수예요. 트럭 기사죠. 서울로 가는 길이니 태워드릴게요. 하지만 비가 이렇게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야 해요. 만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다. 하지만 반지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부가 살짝 더 밝은 부분이 있었다. 수연은 그것을 주의 깊게 봤다. 비슷한 사람이었다. 둘은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다. 차가 언제부터 고장났어요? 만수가 물었다. 오늘 처음이에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렸어요. 배터리 때문인 것 같아요. 배터리 교체 미루셨나 봐요. 네. 최근에 돈이 좀 딱했어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아이 있으세요? 만수가 또 물었다. 네, 아들. 10살. 혼자서 키우세요? 수연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봤다. 어떻게? 반지를 안 끼셨네요. 하지만 끼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저도 비슷하니까요. 만수가 자신의 왼손을 들었다. 역시 같은 흔적이 있었다. 수연의 눈이 잠시 흐려졌다. 10년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그 이후로 혼자죠. 아이들도 다 컸고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만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죄송해요. 괜찮아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80년대 발라드였다. 그 순간 수연이 말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반년 전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헤어진 건지. 결혼할 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요즘 힘들어요.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다 보니 이런 날씨에 차까지 고장나니 정말 막막하네요. 그녀의 눈에 스며든 피로가 만수의 가슴을 울렸다. 그것은 자신의 피로와 다른 종류였다. 그녀의 피로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피로였다. 자신의 피로는 포기한 피로였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다. 저도 비슷해요. 만수는 말을 이었다. 트럭 타고 달릴 때 바람 소리만 들려. 하지만 오늘 당신 목소리가 그걸 대신해 줬어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만수가 시동을 걸려 했다. 하지만 수연이 말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어요. 뭔가 안심이 돼요. 만수는 시동을 끄고 다시 핸들을 잡았다. 비가 이렇게 오면 도로가 위험해요. 천천히 가야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둘은 트럭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라디오에 음악을 들었다. 때론 말을 나누고 때론 침묵했다. 수연은 만수의 옆모습을 자주 봤다. 깊게 파인 주름,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그 얼굴에서 나오는 온화함. 그것이 이상하게 끌렸다. 마치 거친 파도와 그 파도를 감싸는 해변처럼. 요즘 카페 운영하시니 어때요?
만수가 물었다. 수연이 웃었다.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게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럼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졌어요. 밤이 되면 외로워요. 준호를 재우고 나면 혼자 남아서 카페 장부를 정리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만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두운 트럭 안에서 그 얼굴이 충분히 아름다워 보였다. 피곤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 저도 비슷해요. 트럭 타고 달릴 때 바람 소리만 들려. 하지만 당신 목소리가 그걸 대신해 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얘기하는 기분이에요.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향해 움직였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처럼 울렸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라. 그 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당신처럼 듬직한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미소가 트럭 안을 밝혔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 눈빛이 따뜻하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출발할까요? 수연이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직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더 있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비가 아직 새. 조금 더 쉬어요. 당신 이야기 더 듣고 싶어.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더 듣고 싶었다. 좋아요. 수연은 그의 옆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당신의 카페 가보고 싶어. 만수가 말했다. 정말요? 응. 난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 좋아. 당신의 카페라면 분명 따뜻할 거야. 수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기다릴게요. 시간이 흘렀다. 밤은 깊어졌고 비는 조금씩 약해졌다. 하지만 둘은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당신 목소리 안정되어. 마치 비가 그친 것처럼. 수연의 속삭임이 트럭 안을 채웠다.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는 인정. 조금 더. 여기 있어요.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다시 만수의 팔을 스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만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피부, 온기 있는 손가락. 네, 나도 그래요. 부드러운 촉감이 둘 사이를 연결했다. 수연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만수도 느꼈다. 그녀의 손 속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 만수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로 향했다. 수연 씨.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만수 씨. 대화는 멈췄다. 대신 침묵이 둘을 감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 순간 만수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이마, 뺨, 턱. 마치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끌어당겼다. 부드러운 입맞춤이 시작되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랜 갈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욕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주침이었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확인하는 마주침. 수연의 혀가 그의 입 안으로 스며들었다. 따뜻한 온도, 묘한 맛.
그녀의 향기, 뜨거운 숨결이 섞였다. 만수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다. 옷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그녀의 척추, 그녀의 몸의 형태. 아, 수연아. 그는 속삭였다. 그들의 입맞춤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욱 깊게.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트럭 안은 그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창문은 안개로 흐려졌다. 수연은 그의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다. 하나, 둘, 셋. 그의 가슴이 드러났다. 단단한 근육. 나이에 비해 잘 유지된 몸.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외로움이 축적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너도 나를 원해? 나 같은 여자? 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물음이었다. 응,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만수의 손이 그녀의 등을 더듬으며 천천히 내려갔다. 수연의 호흡이 더 빨라졌다. 만수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간청이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들은 좁은 운전석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옷이 벗겨지고 피부와 피부가 닿았다.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오랜 시간 그리워하던 인간미를 확인했다. 빗소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가려주듯 트럭은 가볍게 흔들렸다. 너를 원해. 만수는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세상은 그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화창했다. 오랜 시간의 고독과 단절이 이 순간 모두 녹아내렸다. 새벽 2시, 비는 거의 그쳤다. 둘은 서로 안겨 있었다. 숨을 고르며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현실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 둘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게 꿈인가? 만수가 다시 물었다.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수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비도 거의 그쳤다. 만수는 천천히 차를 준비했다. 수연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내렸다. 내려가기 전에 그들은 마지막 키스를 나누었다. 짧지만 깊은 키스. 오늘 밤 있었던 모든 것을 담은 키스. 내일은? 수연이 물었다. 내일도 올게. 그리고 모레도. 계속. 만수가 대답했다. 약속이죠? 약속이야. 트럭은 서울을 향해 달렸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화 비바람 속의 속삭임. 비가 조금 잦아든 새벽, 트럭 안은 여전히 그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직 그들만 아는 시간.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 김만수는 수연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을 느꼈다. 고르게 깊게 쉬고 있는 숨소리. 마치 폭풍 후의 고요함처럼. 수연아, 이게 꿈인가?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녀가 깨어날까봐 거의 음성으로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깼다. 그의 손길에 가벼이 눈을 떴다.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도 속삭임이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를 따라 미끄러졌다. 가슴 위의 근육들, 그리고 그 아래의 심장. 그 모든 것을 느끼려는 듯 부드러운 터치가 다시 불꽃을 지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른 종류의 불꽃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잘 알았다. 어디가 민감한지,
어떤 터치가 그를 설레게 하는지. 그래서 이번 움직임은 더욱 의도적이었다. 만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이런 만남 상상도 못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맑아졌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구름이 거쳐가는 것처럼. 수연은 몸을 일으키며 젖은 옷을 정리했다. 블라우스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스커트도. 지난 밤의 흔적들이 그들의 몸과 옷에 새겨져 있었다. 이제 출발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것을 증명했다.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한.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비가 아직 새. 조금 더 쉬어요. 당신 이야기 더 듣고 싶어.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물론 비는 아직 새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좀 더 오래 붙들고 싶었다. 수연은 웃으며 그의 무릎에 기대 앉았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마치 청소년 커플처럼. 좋아요.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할 때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 친구들과 수다 떠는 대학생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카페가 그들 인생의 작은 부분이 되어주는 느낌. 그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거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기억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워요. 손님들이 다 나가고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요. 그럼 현실이 다시 시작되죠.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밥을 챙기고 내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럼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과 헤어진 게 내 잘못인지 아니면 그게 운명인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그래서 누군가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당신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단순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세상을 겪은 사람의 목소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트럭 타고 달릴 때 바람 소리만 들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묻지 않아요. 내 생각도 내 기분도. 그럼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밥을 먹고 잔다. 반복. 그 반복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나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 당신 목소리가 그걸 대신해 줬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자꾸 확인하게 해줬어요. 수연이 그의 가슴으로 다시 몸을 가져갔다. 그들의 입맞춤은 다시 시작되었다. 깊고 길게 이어지는 입맞춤. 혀가 얽혔다. 타액이 섞였다. 그것은 욕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확인의 표현이었다. 그래, 넌 필요하다. 넌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응. 당신이 너무 필요해. 그는 입맞춤을 멈추고 속삭였다. 수연의 손이 그의 목 아래로 내려갔다. 단단한 가슴을 더듬으며 더 아래로. 이 부분. 아직도 따뜻해요. 나 때문에? 전부 너 때문이야.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럽게, 더욱 깊게. 만수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쳤다. 민감한 부분. 그곳에 입을 맞출 때마다 그녀의 몸이 반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등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것은 더 깊은 접촉을 원하는 신호였다. 너를 원해. 만수는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다. 빗소리가 그들의 리듬을 따라갔다. 트럭 안은 다시 뜨거워졌다. 창문은 다시 안개로 흐려졌다. 세상은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졌다. 그들은 다시 한 번의 깊은 만남을 경험했다. 이전의 만남이 필사적이고 가란 것이었다면 이번 만남은 더욱 부드럽고 애틋했다. 마치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천천히 음미하려는 듯. 시간이 흘렀다. 비가 약간 그쳤다. 그들은 각자를 정리하고 현실로 돌아왔다. 만수는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가자.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리고 다짐이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손으로 쓴 숫자들이 종이에 적혀 있었다. 아날로그한 방식. 하지만 더 소중해 보였다. 내일 카페 갈게. 기다려. 만수가 말했다. 기대할게요. 우리 사랑 시작이야. 수연은 그렇게 말했다.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남자 앞에서 쓰며. 트럭 문이 열렸다. 수연이 내렸다. 만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그녀. 하지만 그 모습이 슬프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가는 것처럼. 수연. 그가 갑자기 불렀다. 그녀가 돌아섰다. 네. 너 정말 진심이지? 그것은 마지막 확인이었다. 지금까지 모두 현실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진심이에요. 당신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줬어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녀가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형광등 아래로. 그녀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다. 만수는 시동을 걸었다. 이제 갈 시간이었다. 고속도로에 올라탄 트럭은 새벽의 아스팔트를 가르며 나아갔다. 새벽 5시의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대형 트럭들, 택시들, 그리고 몇몇 승용차들만이 달리고 있었다. 만수는 운전하며 수연을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 모두가 그의 뇌 속에 각인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수연 안전하게 가세요. 기다릴게요. 그는 웃음이 나왔다. 5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이 있는지 몰랐다. 가슴이 설렌다는 것을,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그가 답장했다. 만수 내일 반드시 간다. 기다려.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미래를 생각했다. 트럭 기사로만 살아온 인생. 더 이상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았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삶.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할까? 만수는 고속도로 위에서 시간을 달려갔다. 오후 1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도시 도로에 들어섰을 때 시간은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만수는 수연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강남구 논현동. 카페 이름은 브리즈.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니 조용한 골목 안에 카페가 나타났다. 작지만 세련된 외관. 초록색 간판. 창가에는 여러 식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이 그녀의 세계였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곳. 만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인사했다. 그 점원은 수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연했다. 새벽부터 함께 있었으니까 수연은 아직 집에 가는 길이거나 아이를 돌보느라 바쁠 것이다. 그는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 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그는 이 카페가 왜 수연의 자리였는지 이해했다.
사람들을 보면서도 혼자일 수 있는 공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그가 찾던 것이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졌다. 수연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아마도 집에 가서 아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수는 커피를 마시고 또 마셨다. 카페에서는 3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여러 손님들이 들고 나갔다. 각자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트럭 기사 김만수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번은 다른 종류의 혼자였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혼자.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오후 4시 30분. 문이 열렸다. 수연이 들어왔다. 아들 준호와 함께. 10살의 아이였다. 엄마를 닮은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수연의 눈이 만수를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만수 씨. 그녀가 손을 들며 인사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안녕. 간단한 인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분이 만수 씨예요. 엄마가 도와주신 분이야. 수연이 아들에게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준호라고 하지? 엄마 닮았네. 준호는 작은 입술로 웃음을 지었다. 아이는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엄마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한 테이블에. 만수는 아메리카노를, 수연은 아메리카노를, 준호는 핫초콜릿을 마셨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학교 얘기, 카페 얘기, 트럭 얘기. 그리고 어느 순간 준호는 벨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난 저 카운터에서 책 읽을게. 수연과 만수는 마주봤다. 아이는 이미 알아챘다. 엄마의 마음이 이 남자에게 향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창밖에는 맑은 오후의 햇빛이 들어왔다. 만수와 수연은 테이블에 앉아 손을 잡았다. 길지 않은 손잡음이었다.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오늘 새벽부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은 아닐까 하고. 그런데 당신이 정말 왔네요. 수연이 말했다. 약속했잖아. 만수가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이제부터 뭘 할까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만수는 생각했다. 오랫동안. 천천히 가자. 준호도 있으니까. 급하게 할 일 없어. 시간은 우리 편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은 우리 편이네요. 만수는 더 말했다. 나 트럭 기사 그만할 생각도 했어. 좀 더 정착하고 싶어.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정말요? 수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응. 당신이 필요해. 이 자리에서. 매일.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비오는 그 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작된 만남.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두 외로운 영혼이 드디어 마주친 운명.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이제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 브리즈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준호가 카운터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둘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테이블 아래에서. 사마 새벽의 약속. 그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만수는 트럭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일정을 조정했다. 부산까지 가는 장거리 운송 대신 서울 인근의 단거리 배송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야 자주 서울에 올 수 있었다. 급여는 조금 줄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수연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와 보내는 시간. 오전 10시 만수는 다시 카페 브리지에 들어섰다. 이번이 6번째 방문이었다. 수연은 이미 그를 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어제는 힘들었어? 그녀가 물었다. 그냥 보통이지. 근데 일찍 끝낼 수 있어서 왔어. 만수는 항상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 거기서 그는 서울의 거리를 보면서 수연을 봤다. 카페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봤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녀의 따뜻한 인사를 봤다. 그녀가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다. 준호는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는 시간이에요. 저녁 6시에 픽업해야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시간 있어? 만수가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점심시간쯤이면 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알바생이 있으니까. 그럼 1시쯤에 여기 나와줄 수 있어? 네. 뭐 하려고요? 놀래주고 싶어. 오후 1시. 수연은 카페를 빠져나갔다. 알바생에게 1시간만 자리 봐달라고 말하고 카페 밖에서 만수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트럭을 봤다. 트럭 뒤에는 작은 피크닉 세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뭐예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한강공원. 날씨 좋으니까 점심을 먹자. 그런데 차가. 이 정도면 괜찮아. 자제해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트럭에 태웠다. 강남대교 아래 한강공원. 만수는 미리 이곳을 알아놨다. 한적한 곳, 나무가 많은 곳.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피크닉을 펼쳤다. 삼각김밥, 계란말이, 귤.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 그리고 만수가 집에서 직접 만든 샐러드. 직접 만들었어요? 수연이 놀라 물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배웠어. 너를 위해. 한강 위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휘날렸다. 만수는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다. 만수 씨, 나 뭔가 들어야 할 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수연이 물었다. 뭔데? 표정이 그래요. 뭔가 말하려는 표정. 만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응, 있어. 너랑 자주 보니까 장거리는 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생각했어. 뭘? 트럭을 팔고 서울에 정착할 생각이야. 물론 너의 의견도 중요하고. 수연의 눈이 다시 흐려졌다. 진짜요? 응. 난 트럭 기사로 30년을 살았어. 충분해.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너와. 그것은 고백이었다. 사랑의 고백. 수연은 그에게 몸을 내맡겼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한강의 햇빛 아래에서. 누군가 지나갈 수도 있는 곳에서.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만이 중요했다. 그들의 입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루의 피로도 인생의 모든 고민도 이 키스 속에서 녹아내렸다. 사랑해요, 만수 씨.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처음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을 이 남자에게 전하는 것. 나도. 만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집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너랑 함께 봐야지. 어디가 편할지. 그리고 준호는요? 만수는 조금 침묵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아이의 존재. 또 다른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 준호가 날 좋아하면 난 괜찮아. 아니, 난 노력할게. 그 아이를 정말로 아버지처럼 대할 거야.
진짜? 응. 난 이미 아이들을 잃어봤어. 또다시는 싫어. 그래서 준호와 함께하는 걸 원해. 그것도 고백이었다. 가족이 되기 위한 결단의 고백. 오후 6시 만수와 수연은 함께 학원 앞으로 준호를 픽업하러 갔다. 처음 함께 가는 길. 준호는 트럭에서 내리며 약간 어색해 보였다. 준호, 오늘 학원은 어땠어? 수연이 물었다. 괜찮았어. 엄마. 그리고 그는 만수를 봤다. 만수 아저씨.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올 거야. 너랑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말에 아이는 잠시 생각한 듯 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어린아이의 직관은 어쩌면 어른의 감정을 더 빨리 읽는지도 모른다. 이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엄마도 이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것.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준호가 좋아한다던 김밥 가게. 좁은 가게에서 셋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만수, 수연, 그리고 준호. 만수 아저씨는 왜 자주 와요? 준호가 물었다. 너희 엄마가 좋아서. 아, 엄마를 좋아하는 거네. 아이는 그렇게 이해했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응. 그리고 너도. 나요? 응. 넌 엄마 닮았거든. 따뜻한 눈빛이.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와, 엄마 보세요. 이 아저씨 진짜 멋있어요. 아이의 천진함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만수를 봤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핀 것처럼 보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기쁨이 그의 얼굴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저녁 9시 만수는 수연의 집 근처에 트럭을 세웠다. 준호는 이미 자고 있었다. 차 안에서 아이는 하루 종일의 피로에 빠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수연이 말했다. 응. 만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일도 올게. 그리고 모레도. 계속. 약속이죠? 약속이야. 그들의 입맞춤은 길지 않았다. 아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짧은 키스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다. 일주일 뒤, 만수는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수연과 함께 보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부터 빌라 오피스텔까지. 그들은 서울의 여러 동네를 누비며 함께할 집을 찾아다녔다. 여기는 어때? 수연이 강남 저편의 원룸투룸을 가리켰다. 준호 학교 가까우니까. 알겠어. 여기 진행해보자. 3주 뒤 만수는 그곳으로 이사했다. 트럭은 중고 거래처에 팔았다. 30년을 함께한 트럭을. 그 차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으로 가는 눈물이었다. 그 트럭은 그의 외로움을 그렸던 기계였다. 이제 그는 다른 것이 필요했다. 따뜻한 집, 웃음소리가 나는 공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한 달 뒤 만수는 달라 보였다. 깔끔하게 자른 머리, 새로 산 옷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밝았다. 수연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로. 트럭을 모는 대신 이제는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만수가 외쳤다. 손님들은 웃었다. 이 무뚝뚝한 아저씨가 이렇게 밝을 수도 있다니 하는 표정으로. 수연은 그를 봤다. 그 단순한 모습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표정으로. 점심때 그들이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 만수는 물었다. 이거 진짜 꿈 맞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정말? 정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날 밤 만수는 준호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책상 옆에 앉아. 준호, 나 너한테 뭘 말하고 싶어? 준호는 그의 표정을 봤다. 뭔데요? 내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넌 내 아들이 될 거야. 괜찮아? 준호는 조용히 생각했다. 몇 초가 흐렸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히 좋지, 아저씨. 아,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줄래? 준호는 그에게 안겼다. 그 작은 팔로. 만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30년을 홀로 살아온 남자.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로부터 3개월 뒤, 만수와 수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식이 아닌 서로와 준호만을 위한 친밀한 결혼식. 구청에서의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쳤다. 호적에 올라간 그들의 새로운 관계. 만수, 수연,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만수의 아들이 된 김준호. 그로부터 6개월 뒤, 만수와 수연은 다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휴게소, 같은 새벽 시간. 하지만 이번에는 셋이 함께였다.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진 그들의 가족용 승용차. 더 이상 트럭은 없었다. 여기, 우리가 만난 곳이네요. 수연이 감정적으로 말했다. 응, 이 비 때문이야. 만수가 말했다. 만수 아버지, 여기서 뭐 했어요? 준호가 물었다. 그것은 진짜 물음이었다. 그 사이의 일들을 모르는 준호의 물음. 수연과 만수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응, 여기서 만났어. 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줬거든. 만수가 설명했다. 그리고 준호가 더 물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 휴게소 카페에서 만수는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호는 그것을 캠코더에 담았다. 만수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수연아, 정식으로 나랑 결혼해 줄래? 물론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의 고백이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재확인의 고백. 네, 그럼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행복으로 가득한 눈물이었다. 그들은 포옹했다. 그리고 준호도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우리 행복해? 준호가 물었다. 응, 우리 행복해. 만수가 답했다. 진심으로. 1년 뒤, 결혼식을 올린 후 준호는 만수의 성으로 새로운 호적이 등록되었다. 김준호. 만수와 수연은 함께였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들은 집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그 비처럼. 기억나요? 수연이 물었다. 응, 그 비 오는 휴게소에서 너를 처음 봤지. 만약 그때 차가 고장 안 났으면 그럼 난 계속 혼자였을 거야. 만수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우리 만나줘서. 그 비 오는 밤에.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문을 열어줘서. 그들은 그렇게 안겨 있었다. 비 소리를 들으며. 그 비는 이제 슬픔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축복의 신호였다. 두 외로운 영혼을 만나게 한 축복의 신호.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이제 완성되었다. 비 오는 그 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작된 인연.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서로를 필요로 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난 운명. 그리고 함께하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은 지켜졌다.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는
비가 그친 아침, 새로운 햇빛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른 에피소드도 즐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